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요, 보석 신청했었죠. 이러면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달 말 보석 신문을 앞두고 이번에 반성문이라는 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반성문. 근데 반성문을 제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호중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호중 씨가 반성문을 쓴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지금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반성문을 처음으로 제출한 거거든요. 김호중 씨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보석을 신청한 바가 있는데 보석 신청 약 2주 만에 첫 반성문을 제출한 겁니다. 예. 근데 김호중 씨와 함께 기소됐던 사람들은 이미 반성문을 제출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의 경우에는 7월에 열린 재판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는 취지로 반성문을 제출했었고, 또 함께 기소된 본부장 전모 씨의 경우에는 두 차례나 반성문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보석 신문하고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허주연 변호사님, 이 반성문이라는 게 재판에 영향을 보통 미칩니까? 그리고 왜 다른 사람보다 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요. 반성문의 제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첫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혐의 인부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틀 뒤에 보석을 신청을 했거든요. 아하. 그리고 이번에 반성문을 낸 건데 자신의 혐의 인부를 입장을 밝히기 전에 반성문을 내는 경우는 사실상 드뭅니다. 아하. 왜냐하면 반성을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이 선처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혐의 인부도 하기 전에 반성문부터 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장을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전략상.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혐의 인부를 하고 나서 반성문을 낸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보석 신청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진정한 반성의 의미도 있겠지만 양형과 보석 신청 인용에 대해서 좀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전략상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요. 보통 보석이 인용이 되지, 그러니까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유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고를 내리는 것이 부담이 아마 덜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이 인용될지 이 반성문이 얼마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 팬들, 선처를 바라는 팬들이 참 많은데 팬들은 탄원서를 씁니다. 김호중 씨가 반성문을 썼다면 팬들은 탄원서를 쓰는데요. 이게 한 7,000장가량이 제출됐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7,000장 분량의 탄원서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또한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도 김호중 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지난 6월에 첫 공판을 앞두고 김호중 씨와, 그러니까 피고인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탄원서라는 것은 7,000장이 들어왔든 한두 장이 들어왔든 탄원을 하는 그 자체가 재판부에서 양형에 참작하는 요소지 이 개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기준은 아닙니다. 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합의, 그러니까 처벌 불원서고, 이것이 이제 보석신문 그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요소인데요. 그 택시 기사님은 그걸 이제 합의를 해줬나요? 예, 맞습니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보석 신문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보석을 인용하는 결정이 나는 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통 나냐면 이렇게 합의처럼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거나 혹은 지금 두 번의 공판을 통해서 30일에 보석신문기일이 마지막 공판기일과 같은 날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날 종결이 되고 선고기일이 잡히게 될 텐데, 만약에 재판부에서 선고기일에 집행유예에 석방을 할 결정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일찍 보석을 인용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부담스러울 때는 기각을 하고 선고 때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